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아웃라인을 뭔가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럼 강의 듣자마자 아웃라인을 만들어야 되냐? 뭐 바로 타이핑을 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음, 저는 뭐 예를 들어 그 강의가 뭐 한 달짜리 뭐 한 달짜리다. 이럴 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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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수업 끝나고 한 수업 끝나고 이렇게 아웃라인을 만드는 건 저는 사실은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리고 법대에 가서도 아웃라인을 보통 학교 들어가자마자 첫날 수업 끝나고 나 오늘부터 아웃라인 써야지 이러지 않거든요. 보통 한 두 달 동안은 아웃라인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달, 세 달,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자료가 쌓이면 그때부터 아웃라인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조금 맥락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웃라인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각 과목에서 배워야 될 토픽들을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를 정리해 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뭔가를 외우기 위해서 암기 자료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내가 공부하는 거가 어느 위치에 어느 하이라키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사실 걸려요. 지금 되게 이게 무슨 소리지 할 텐데 제가 좀 이따 진짜 아웃라인을 만든 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까지 말한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 잠깐만 참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어느 정도의 이 과목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나 아이디어가 쌓인 후에 아웃라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사실은 추천합니다. 아니면 뭐 과목이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많지 않다. 뭐 바브리를 들었는데 5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5시간 다 듣고 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걸 1시간마다 이렇게 공부 끝나자마자 아웃라인은 만들어지지가 사실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자료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쪼막 미국식 아웃라인이 이렇게 하이라키처럼 생겨 있어서 왜 이렇게 생겼을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제 아웃라인을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하이라키, 또 목차, 이거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제목을, 타이틀을 잡을지, 그 룰은 뭔지, 그리고 요건은 뭔지, 원칙과 예외가 뭔지, 거기에 관련된 example이나 뭐 판례든지 특이한 점, 내가 주의해야 될 점, 문제화 되기 쉬운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웃라인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까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일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웃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거라서 별거는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거냐? 어,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각각의 요소가 그 과목에서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지를 알려주는 게 아웃라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걸 왜, 뭐 자꾸 알아. 그냥, 요건이 뭔지, 요건에 해당하는 게 뭔지, 그거에 해당한 영어 표현이 뭔지, 이런 게 더 중요할 것처럼 자꾸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각각의 요소들이 이 과목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그걸 알아야 나중에 이슈 스파링을 하고 에세이 라이팅을 할 때 이슈 스파링을 하고 또 이슈 스파링을 했을 때 그 이슈에 적절한 룰까지만 답안에 쓸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모르면 어, 예를 들어 네글리전스네. 네글리전스에 대해서 나 외운 룰 있는데 그걸 그냥 줄줄줄줄 다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슈는 네글리전스 중에 특정 파트랑만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면, 네글리전스 하면서 그냥 거기에 대한 모든 내가 아는 모든 룰을 다 우선 써놔 보고, 그 중에서 점수 주는 데까지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딱 to the point하게 답안도 쓰고 머릿속도 정리하려면 전 아웃라인을 잘 보는 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들 시간이 없다면 이걸 보는 눈 또는 그 구조를 파악하는 감각을 키우는 게 굉장히 그 각각의 요소를 외우는 것보다 어떨 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못하면, 이슈를 스팟 못하면 사실은 룰을 외워도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룰은 외웠지만 이 룰을 물어보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제가 강의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강의 그 안에 있는 자료인데 뭐냐? 이건 컨트랙트예요. 여러분들이 다 컨트랙트를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일 기본적인 과목 중에 하나니까 컨트랙트를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웃라인을 예를 들어 만든다고 하면 컨트랙트에 대해서 어, 보통 어떻게 아웃라인을 만드시거나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offer는 뭔지, acceptance는 뭔지, 뭐 performance는 뭔지 그거에 대한 것들만 정리해 놓고 acceptance에 대한 내용 다 외우기, offer에 대한 내용 다 외우기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걸 암기로 하시고 계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일반적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험에서 그래서 오퍼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acceptance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여러 개를 물어보는데 그중에 무슨 룰만 갖다 써야 될지 헷갈리기 쉽지 않으세요? 다 이거 나 외운 건데 막상 뭐부터 써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지 머릿속이 어, 막 헷갈리면서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막 우선 써보고 이러는 일들이 사실은 잘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 뭐냐, 어, 컨트랙트 문제를 풀려면 어떤 플로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과목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목의 큰 그림을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와 관련된 걸 제가 이거는 만든 건데 뭐냐면 컨트랙트라는 문제들을 이 과목들은 풀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 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퍼에 대한 건지 이게 acceptance에 대한 건지 그거에 가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체킹해야 되는 플로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컨트랙트의 경우 우선 적용되는 법이 뭔지가 우선 처음부터 갈려요. 이걸 governing law가 뭔지, common law로 갈 건지, UCC로 갈 건지. 그거 자체를 모르고 시작하면 나는 갑자기 오퍼는 무엇인가, 막 이것만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 조그마한 토픽에는 맞는 어프로치일지 모르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governing law가 뭔지를 체킹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이건 UCC가 해당하는 거네. 이건 커먼 로우로 풀어가야 되는 거네. 우선 그걸 파악하고, 두 번째, 그러면 컨트랙트의 첫 번째, formation. 이게 계약이 성립된 건지 안 된 건지가 문제됩니다. 어떻게 성립됐는지 아냐? offer가 있고, acceptance가 있고. 그러면 offer는 어때야 되죠? valid 한 거야죠. 어떤 것들을 valid offer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acceptance는 언제 valid한 acceptance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야겠죠. 그러면 valid acceptance가 되기 위해서는 accept 하기 전에 offer가 termination 되면 안 되죠. 근데 termination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일까에 대한 고온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contract formation의 중요한 내용은 consideration 있는 경우죠. 그럼 consideration 없으면 무조건 컨트랙트는 성립이 안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한 이슈들이 있죠. quasi contract 같은 거. 그리고 formality가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보면 이거는 지금 contract formation에 대한 거야. 특히 formation 중에서도 consideration이고 consideration이 있냐 없냐의 문제야. 라고 내가 지금 주어진 문제를 보고서 이 전체 구조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을 딱 핀포인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consideration의 요건이 아니냐, 그거 자체에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면 1번 처음에 그럼 계약이 그거는 성립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될 때는 그 포인트를 아웃라인에서 집중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그건 넘어갔어요. 멀쩡한 offer 넣고 acceptance 넣어서 멀쩡한 offer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떤 경우는 term이 문제될 수 있어요. 계약의 조건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여기 3번을 보면
네, 그러자. 그렇자. contract는 formed 됐어. If the contract is formed, 그래, 계약 자체는 성립됐어. 그러면 이거를, term은 뭐냐? 이 계약 조건들은 뭐냐? 계약 조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고 써 있는지 우선 봐야겠죠? 어,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원래 기본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자. contract for language를 보자. 만약에 근데 language에 종이에 안 써 있어요. 얘는 저런 말하고 쟤는 저런 말하고 아니면 우리 냅킨에 뭐라고 써놨다 그러고 그런 게 되면 어떡하지? parallel evidence rule이 나오죠. 근데 아니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자꾸 additional terms가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어, 그 term 자체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계약이 성립은 offer acceptance는 있는데 그 안에 계약 중에 어떤 파트까지가 이 계약의 요건이 되고 조건이 되고 terms가 되고 어떤 것들은 안 되는지 아니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돼서 계약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이 number three랑 관련된 것들을 하겠죠. 그러면 네 번째. 계약도 성립을 했고, 조건들도 다 클리어해요. 종이에 다 써져 있어요. 계약서에. 근데 실행하는 단계에서, 퍼포먼스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완벽이라기보다, 퍼펙트하게, 퍼포먼스가 된 건지, perfect tender rule,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아예 계약을 뭐 며칠 날 물건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가져오지 자체를 않았다. 브리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섯 번째로 데미지가 생겼을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때, 근데 문제는, 음, 어, 계약이 위반됐어요. 3월 1일에 물건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4월 1일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물건이 안 오네? 이거 브리치네? 하면서 그 자체에 되게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를 냈을 때에, 어, 이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에세이 문제를 할 때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잘라서 내서 이 모든 것들을 어차피 다 다룰 수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 그럼 컨트랙트가 이게 폼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게 valid offer인지 valid acceptance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네? 그럼 그걸 한번 건드리고 넘어가는 거죠. 맨 처음에 시작해야죠. 1번, governing rule은 뭔데? 2번, 이게 컨트랙트가 form 됐는지 안 됐는지 약간 아리까리한데 적용해 보니까, 룰들을 적용해 보니까, 컨트랙트 form 됐어. 오케이, 넘어갔어. 그 다음에 terms를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추가된 랭귀지가 있었네. 그럼 이게, 모두 계약 내용으로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여러 가지, 여기 있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룰들을 적용해 보니까, 다 포함됐어. 오케이. 근데 execute, performance 했는데, 날짜를 안 지켰네? 그럼 이건 진짜 breach인가 아닌가? 그런데, breach다. 그러면 데미지는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갑자기 breach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흐름을 알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이슈들이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에 대한 커멘트를 마리 커멘트지 이슈 스파링 그러고 아이렉을 각각의 타픽별로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 큰 그림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거 3월 1일에 배달하기로 했는데 4월 1일이네? 브리치다. 이러면서 너무 작은 이슈에 너무 올인해 버리는 거죠. 큰 흐름 안에서 내가 어떤 이슈들을 스팟하고 넘어가야 되는지를 자꾸 까먹고 그냥 하나의 내 눈앞에 걸린 걸로만 자꾸 넘어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써놓죠?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여기 있는 거예요. What is contract? 그럼 contract는 뭔지? 어, 그리고 contract, 바인딩 하는 contract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한 거,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consideration에 대한 게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건 어디의 파트에 대한 내용이죠? contract formation에 대한 내용인 거죠. 여러 똑같아요. 객관식을 풀더라도 그러면 consideration에 대한 걸 묻고 있는데 따라서 이거는 요, contract breach다. 뭐 이런 게
객관식 그 답안 중에 하나로 나온다면 그건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캐러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캐러고리는 contract formation, valid offer, valid acceptance, 그리고 consideration 그 파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주소만 정확히 알아도 객관식을 풀 때도 이건 전혀 상관없잖아. breach는 저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린 지금 formation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컷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소를 모르면 그래 이럴 수도 있겠네. 자꾸 이런 식으로 내가 선을 그을 줄 모르고 이 문제가 말하는 대로 자꾸 끌려다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을 정리하는 거죠. 이거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이런 걸 만들 때는. 내가 다 각각을 공부하고 나서, 아, 맞아. 그래, 나 컨트랙트 다 공부했어. 아니면 중간 이상 했어. 근데 자꾸 왜, 컨트랙트 폼이 무슨, 그런 컨시더레이션 왜 자꾸 중요하다는 거야? 컨시더레이션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컨시더레이션은 지금 우리의 어느 파트에서 왜 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 UCC 계속 말했어. UCC 왜 말한 거야? 어떨 땐 커먼로도 말하다가 이거 자꾸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클리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왜냐면 그거는 이 처음에 다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수업이든 로스쿨이든 뭐 강의든 이런 것들을 다뤄주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다뤄주는 데들도 있지만 안 다뤄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이 각각의 요건에 대한 내용만 말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각각의 이슈에 대한 정보를 그럼 이 정보는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내가 스스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아웃라인화에서 그걸 만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어느 이슈의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 막혀 있는지 파악하기가 나중에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저는 하는 걸 되게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 컨트랙트의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 건지, governing 룰이 뭔지. 그래서 applicable law 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common law든지 아니면 UCC든지. 그리고 옆에는 이거와 관련된 제가 찾은 기출 문제 이런 걸 써놨어요. 그럼 왜 써놨냐? 나중에 가서 보면 내가 이제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룰은 언제는 UCC가 governing 하고 언제는 뭐 common law가 apply 하고 이런 식으로 다는 문장을 써야지라고 내가 룰을 써놨어요. 그러면 common law가 적용되는 때는 언제고 UCC가 적용되는 때는 언제고. 근데 UCC가 뭐라 그러냐면 primarily sales of goods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primarily sales of goods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 밑에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아래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굿즈에 대한 것도 있고 세일즈에 대한 것도 있는 그런 계약이 있을 때 나는 뭘 적용할지 그 내용을 하려면 그런 게 이슈로 나오면 내가 룰을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이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뭐 predominant 그것만 해서 요 맨 밑에 3번 작은 로마자 3번 요 말만 쓰면 내가 룰에 대한 모든 걸 다 한 걸까? 이거는 이 아웃라인의 굉장히 일부의 파트인 거죠. 저라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쓸 것 같아요. 왜냐, 갑자기, 두 개가 있으니까 프리더미넌트한 게 뭔지를 봐서, 프리더미넌트하니까 UCC로 갈 거다. 요 작은 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인데, A or B다. A가 적용될 땐 이렇고, B가 적용될 땐 이렇다. 이 경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B가 적용되는 요 내용상, 뭐, UCC를 적용하겠다. 뭐, 요런 식으로 이 아웃라인에 이 정리한 요 내용 자체를 전체를 활용해서 답안을 쓰는 그러려면 이 kind of 요건 아주 작은 하이라키이긴 하지만 요 흐름을 알아야 그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 본 건 컨트랙트를 포메이션 할 때 어떤 거 룰을 저는 썼어요.
offer도 있고 acceptance도 있어야 된다. offer는 언제 어떤 걸 offer이라고 하는지 내용을 썼고 offer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썼고 acceptance를 하는데 acceptance 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offer 자체가 terminate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룰은 뭔지 또 offer가 terminate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의 수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퍼를 냈고 어떤 사람이 acceptance를 했는데 그 사이에 너무 시간이 뭐 1년이 지났다. 이런 게 문제로 나왔다면 너무 시간이 오래됐네? 이거 acceptance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선 생각이 답에 이미 가 있죠. 잘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답으로만 달려가냐? 제가 에세이 답안을 쓴다면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건 뭐지? 컨트랙트가 포럼 됐는지 안 됐는지의 문제야. 그러면 오퍼 자체 문제 없었어. 근데 문제는 acceptance가 너무 늦었어. 아마 termination of offer가 이미 일어났을 것 같아. 왜? lapse of time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뭐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아니면 reasonable 최소한 reasonable time도 지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한 이 내용 요 페이지랑 요 다음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내용 전반의 흐름이 있으면 그렇게 1년 지나서 accept를 했다. 그 문제를 너무 늦었다에 집중해서 lapse of time 그나마 기억이 나서 영어가 기억이 나서 lapse of time 이렇게 쓰면 굉장히 단순해지죠.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contract formation issue인데 offer는 괜찮았다. 이래서 하지만 acceptance는 reasonable valid acceptance가 있어야 되는데 valid한 acceptance가 되려면 termination 되지 않아야 되는데 lapse of time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났고 state 된 타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reasonable time도 지나서 offer가 이미 terminate 됐을 거다. terminate 된 offer 다음에 accept 하니까 이미 offer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contract가 form 안 됐을 것이다. 요런 식으로 이 지금 만든 아웃라인을 활용을 해서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자체의 흐름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퍼에 대한 거 다 외우고 네, acceptance에 대한 거 다 외우고 이렇게 조각조각 외우면 그렇게 답을 쓰기가 사실은 습관화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하이라키는 이거죠. formation에 대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offer에 대한 하이라키가 있고 그 다음에 acceptance에 대한 게 있고 그 밑에 요런 자잘자잘한 것들은 이 acceptance 자체에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kind of hierarchy를 알고 하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